네, 다음 주 고민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구해주 다음 주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철수 매니저와 송일 매니저 함께하겠습니다. 매니저님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번 주 시장 이야기부터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금요일 좀 기분 좋게 그래도 장을 마감해서 그런지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송일 매니저님, 글로벌 이슈들 좀 일일이 따져가면서 보면은 시장에 참여하기가 사람이 이제 좀 쪼그라들잖아요. 그래서 들어가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네네. 이런 거 보면은 그냥 글로벌 이슈들 있어도 내가 생각해서 좋은 종목들 사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선 이번 주만 놓고 보면은 전 그래도 굉장히 선방했다라고 생각되는 게 아마 거의 다 비슷한 분들 저랑 똑같은 생각하실 텐데 SVB 사태만 보더라도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파급력이 크게 미칠 것이라고 다들 그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비교적 저는 선방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다양한 리스크 아직까지 당연히 상존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아직까지도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실적 개선 턴어라운드하는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좀 이제 로봇이나 2차 전지 위주로 좀 수급 쏠림 현상이 있었는데 저는 어느 정도 리스크가 해소되면은 다시 한번 수급이 분산되면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순환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요. 약간 이런 시점 활용하셔가지고 저는 그래도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매수 관점으로 적극적으로 시장에 좀 참여해보는 것 어떨까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님은 이번 주 시장을 좀 보면서 오히려 찬스로 보셨어요? 아니면은 그래도 사릴 건 사려야 된다고 보셨나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은 예. 사실 SVB 이제 사태가 터지고 나서 물론 미국 정부가 사실 굉장히 빠르게 이제 정리를 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대응을 했어요. 네, 대응을 했죠. 예. 그런데 또 이제 뭐 스위스 문제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 확산이 될지 물론 이게 금융 위기로 갈 정도로는 아니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과거와는 워낙 다른 케이스였기 때문에 하지만 변동성이 좀 더 갈 수는 있겠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빠른 반등이 나올 줄은 사실 몰랐습니다. 조금 천천히 좀 올라올 줄 알았는데 로봇이 살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조금 지수는 좀 올라왔지만 좀 조심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로봇주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오늘 상한가 종목들이 엄청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 한 달 만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특히 올해 1월 달부터 로봇주들이 거의 계속 급등을 해왔기 때문에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종목들이 급등을 했죠. 그럼 나머지 섹터들은 생각보다 수급이 안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종목별로는 사실 지수는 올라왔지만 차별화된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수가 오른다고 해서 방심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봇주가 만약에 또 차익 매물 나오면서 쭉 밀리게 되면 또 사실 이게 지수가 좀 흔들릴 수는 있거든요. 워낙 지금 많은 자금들이 쏠려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이제 시장이 약간 눌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변동성이 언제든 생길 수 있다는 걸 가정한 상태에서 당분간은 일단 펀더멘털이 좀 좋은 기업들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급등주들은 이제 조금 비중을 좀 줄이거나 그 다음에 굳이 또 로봇이라든지 이런 올랐던 종목들을 공략하고자 한다면 순환매를 고려해서 좀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종목들 이런 것들로 비중을 조금씩 이동시키면서 추가 하락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당분간은 좀 그래도 1분기 실적이 나올 만한 종목들한테 좀 집중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로봇주들이 상승했고 거기서 좀 순환매 관점을 다음 주에 노려보는 것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그럼 주도주가 좀 바뀌어가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박철수 매니저님한테 쭉 여쭤볼게요. 2차 전지 얘기를 할 거라서요. 자, 지금 2차 전지가 오늘은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로봇이 올라갔는데 이게 지금 주도주가 바뀌는 흐름인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럼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다음 주에 2차 전지 가면은? 제 생각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사실 2차 전지가 워낙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아니 에코프로가 거의 뭐 3-4배가 거리니까요. 올해 들어와서 실제로 시장 대비했을 때 2차 전지 특히나 소재주들이 급등이 나오면서 엄청나게 사실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었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수익이 나서 기쁘긴 하지만 언제 팔아야 될지 차익 매물에 대한 위기감을 계속 갖고 있었단 말이죠. 맞아요. 그 상태에서 로봇이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오면서 정책 나오고 대기업들 투자 소식 들리고 지분 확대 소식 들리다 보니까 여기서 입절하고 일로 갈아타는 이런 이동하는 자금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 오히려 2차 전지를 못 잡았던 분들한테는 전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송일 매니저님도 지금 이 시점에서 뭐 2차 전지가 오늘같이 빠진 날 혹자는 뭐 2차 전지 이제 끝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2차 전지는 단 한 번도 지금 고개 절레절레 하고 계시잖아요. 2차 전지는 단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습니다. 이럴 때 매수 타이밍 잡는 거 맞아요? 정말 큰 틀에서 보면은 저도 똑같은 의견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앞전에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탱하는 산업군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 국내 배터리 3사 굉장히 점유율이라든지 기술력에서 굉장히 큰 편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지금은 두 주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 두 번째는 2차 전지인데 성장성이나 또 이제 앞으로의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는 산업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굉장히 건강한 조정으로 보고 있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뭐 소부장 할 거 없이 진짜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저는 약간 여기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로봇으로 수급 쏠림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로봇도 좋습니다. 예, 로봇 좋은데 다만 아직까지 효율 면에서는 로봇보다는 그래도 이제 2차 전지다 이렇게 보고 있고 네. 지금은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보니까 두 분 섹터 보니까 미리 봤는데 2차 전지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2차 전지 두 분 다 일단 좋게는 얘기해 주셨으니까 다음 주 뭐 만약에 내가 2차 전지를 노린다 하면 어디를 노리는 게 좋을까요? 뭐 지금처럼 쭉 올랐던 뭐 주도주들로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순환매 관점에서 네. 덜 오른 종목들 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순환매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번 주 급등 나왔던 로봇은 당연히 순환매를 좀 고려하셔서 수익을 조금은 챙기고 그리고 좀 덜 오른 종목으로 비중을 좀 이동해서 추가 상승을 좀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사실 제일 관심이 높은 섹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낙폭이 나왔기 때문에 들어가기 좀 무섭죠. 그래서 이 무서울 땐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가기는 어려워요, 사실. 누구나 지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2차 전지 시장이 좀 반등 나오면서 2차 전지도 어느 정도 낙폭이 좀 줄어들면 들어가시는 타이밍을 좀 다음 주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내에서 또 고르자면 일단 장비주들은 상대적으로 덜 밀렸거든요. 맞아요. 장비주는 왜냐하면 계속 수주가 지금 쌓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장비주를 조금 더 안전적으로 봤을 때는 장비주로 들어가는 게 맞고요. 소재 쪽은 일단은 지금 낙폭이 좀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으니까 요거 좀 소화되고 그리고 저점 만들고 반등 나올 때 분할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순환매 관점 그리고 장비주도 함께 보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성일 매니저님 같은 경우에는 어제 보니까 전고체 배터리가 많이 시세가 나오고 있고요. LFP도 좀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양한 기업들, 다양한 회사들에서 좀 이제 LFP를 노리는 것 같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섹터들에서는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약간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산업 위주로 봐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특히 이제 전고체 같은 경우에는 네. 아직까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최근에 좀 시세라든가 테마가 형성된 그런 섹터인데 사실 전고체보다는 저는 약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특히 이제 2차 전지 소부장 중에서 저는 이제 소재에 좀 주목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제 14일 날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 초안이 공개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핵심적인 부분은 사실 미국의 IRA랑도 굉장히 흡사한 부분인데 그 중에 하나 바로 소재입니다. 특히나 이제 2차 전지에 있어서 소재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도 이제 다른 회사들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실적 면에서도 그나마 좀 선방할 수 있고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이제 소재 위주로 좀 이렇게 수급이 쏠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소재 같은 경우에도 특히나 이제 유럽이랑 미국 둘 다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소재 같은 종목들 특히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이렇게 누워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렇게 부각받지 못했던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소재 위주로 좀 비중을 확대하시고 아까 이제 제가 소부장 말씀드렸었는데 첫 번째는 일단 소재고요. 그다음에 제가 2차 전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는 선도 기업 당연한 거지만은 두 번째는 꾸준한 실적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나 제가 앞전에 여러분들한테 풍력 설명드릴 때 CS 윈드가 그런 회사였는데 네. 미국과 유럽 둘 다 생산 기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의 기대감이 더해졌었는데 약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유럽이나 미국 둘 중에 하나 국한된 게 아니라 양쪽 다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럽, 미국 모두 수혜를 볼 수 있고 소재 중에서 좀 누워있던 종목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뭐 첨보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나요? 소재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되게 굉장히 많은데 딱 예. 떠오르는 소재는 거의 다 올라갔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소재 중에서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뭐 양극재, 음극재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영업이익 높은 종목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은데요. 영업이익이 굉장히 편차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 힌트 드리면은 앞쪽에 제가 가져온 종목도 있었는데 약간 여러분들 확인하실 건 딱 하나입니다. 지금 성장 동력하고 영업이익 이 두 가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도 너 밴드에 다 있죠? 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주, 구해주 다음 주 공략주들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 매니저의 종목은 OCI였고 송일 매니저의 종목은 현대건설이었는데요. 수익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먼저 종가 기준으로는 박철수 매니저의 OCI 마이너스 2%대고요. 최고가 기준입니다. 2.85% 수익이 찍혔고요. 송일 매니저의 현대건설, 건설입니다. 5.31% 최고가 기준이고요. 종가 기준으로는 1.26% 기록이 됐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님, 네. 태양광.
사실 우리가 이번 주 좀 CRM에 기대를 했는데 네, 뭐 이틀 미뤄지고 하니까 좀 흐지부지 된 것 같아요. 일단은 약간 시장에서는 약간 재료 소멸을 약간 보는 관점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뉴스에서 시나리오를 쓰는 것 같고요. 맞아요. 지금 네. 사실 오늘 CS 윈드를 비롯해서 풍력주들도 많이 밀렸고 태양광주들은 뭐 빠졌다라고 보기보다는 이번 주 사실 낙폭에 비하면 그렇게 빠진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잘 안 움직이는 정도? 이 정도였습니다. 일단 지금 이번에 CRM이 초안이 이제 나왔고 이제 세부 사항이 또 앞으로 나올 텐데 이 초안이 발표되어서 이거를 어떻게 시장에 해석을 했냐면 일단 폐배터리라든지 이런 쪽에 너무 집중이 너무 된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뭐 이런 태양광이라든지 아니면은 풍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약간 집중을 못 받았었는데 네. 사실 지금 미국에서 지금 IRA라든지 또는 사실 CRMA가 유럽발 뭐 그쵸. IRA 이런 얘기가 하잖아요. 네. 그래서 둘 다 어차피 방향은 똑같습니다. 그린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이런 정책이기 때문에 풍력이랑 또는 태양광 이런 것들은 무조건 지켜봐야 되는 산업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번 주에 시장이 좀 밀리면서 주가 약간 움직이진 않았지만 이때가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특히나 풍력이랑 태양광 중에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중에 지금 낙폭 나온 것들은 네. 제가 봤을 때 이번 주는 못 잡았으면 다음 주에 초반에 좀 공략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좋은. 네, 그래서 네. 지금 OCI도 사실 지금 보시면은 약간 밀렸어요, 약간. 맞아요. 지지선에서 뭐 크게 밀리진 않았었는데 이 상태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매수가는 그대로 유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은 손절가를 61선 부분까지 내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살짝 밑꼬리 하단 부분입니다. 네. 한 9만 원대 이때를 네. 보시고 목표가는 똑같습니다. 주요 1매물대 상단 부분이죠. 10만 6천 원 그대로 진행하시면서 홀딩하시고 수익까지 한번 갖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철순 매니저의 OCI 리뷰 들어봤고요. 송효율 매니저의 현대건설 들어볼 텐데 제가 지난주 없었잖아요. 격주로 네네. 요새 하다 보니까 네네. 현대건설 왜 갖고 오셨어요? 현대건설은 일단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거는 저평가 매력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내 시장은 솔직히 어렵습니다. 주택 시장 어려운데 해외 위주의 포커스 그리고 이제 해외 해외. 위주의 대형 프로젝트 수주 이거를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번 주에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관련해서 40조 프로젝트 그런 관련 이슈가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리스트가 지금 공개가 됐는데 여기에 정말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앞전에 수주 이력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 주에도 보여드렸지만은 지금 해외에서 진행 중인 대형 프로젝트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쏟고 있고 특히나 이제 건설사들 중에서도요 네. 이제 해외 수주를 가장 많이 확보한 게 바로 현대건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현대건설 사실 뭐 이번 주에 아직 이렇다 할 뭐 나온 건 없습니다.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나름 선방을 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번 주에 강조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신성장 동력 확대인데 지금 자회사를 통해서 풍력 사업에도 진출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건설사라고 해서 단순히 이제 국내 시장에만 국한돼서 판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약간 해외 위주로 좀 포커스 잡으면 좋으실 것 같고 현대건설은요 지금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니까요. 약간 지금에서라도 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리뷰 종목은 오히려 이번 주에 안 움직였기 때문에 찬스가 될 수 있는 종목들 리뷰 함께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구해줘 다음 주를 구해줄 섹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섹터 열어주시죠. 야, 박철순 매니저님은 로봇을 갖고 왔습니다. 지금 2차 전지, 지난주도 2차 전지가 아니었는데 네. 2차 전지 이제 뭐 아까는 가신다면서요? 네. 안 가요? 갑니다. 뭡니까? 가는데 지금 왜냐면 아까 제가 방송 초반에 순환매를 좀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로봇주도 갖고 있는 분들이 아마 지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수익은 많이 났어요. 그쵸. 근데 지금 급등이 오늘 또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죠. 아니면 지금 팔아야 되나? 그쵸. 그렇죠. 그런 상황에 해결책을 갖고 온 겁니다. 어. 그래서 순환매를 고려해서 좀 살만한 종목을 갖고 왔으니까요. 섹터에 대한 전망도 한번 보시고 종목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송율 매니저는 조선을 갖고 왔는데 네네. 아까 제가 건설도 왜 갖고 왔냐 물어봤는데 네네. 조선은 왜 갖고 온 거예요? 박철순 매니저님은 이제 로봇 같은 경우는 수익이 나서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조선은 수익이 안 나서 고민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고민들 많으실 텐데 오늘 왜 지금 시점에서 조선을 눈여겨봐야 되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근데 뭐 역발상인가요? 그렇다기보다는 저평가 매력도 있고 실적도 좋고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한 섹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거창한데 예, 그냥 실적 좋다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그 내용들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해주 다음 주 송율 매니저의 헬프 섹터 조선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역발상 그리고 실적에서 기대할 수 있다 조선 섹터 갖고 왔는데요. 송율 매니저의 조선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예.
조선은 이제 많은 분들, 특히 이제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고민 덩어리일 그런 섹터인데 그 이유는 이제 첫 번째 장에 나옵니다. 첫 번째 장을 한번 보시면요. 조선 첫 번째 장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4개 차트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표 조선주라고 하면은 한 6개 정도 됩니다. 근데 화면이 작기 때문에 제가 4개를 가져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 현대미포조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4개 차트는 다 월봉입니다. 월봉인데 작년 8월 고점 대비해가지고 저점 얘 같은 경우는 11만 7,500원에서 6만 5천원 현재가입니다. 지금 이제 퍼센테이지 따지면은 약 한 40% 정도 고점 대비 하락을 했는데 옆에 있는 현대중공업도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했습니다. 고점 대비 마이너스 한 30% 정도 보이고 있고 한국조선해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30%고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좀 작아요. 비교적 얘네들에 비하면은 이제 하락폭이 마이너스 20%인데 근데 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왜 가져왔냐면은 이 조선 같은 경우는 하락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 있었죠. 이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철광석이 있습니다. 이 철광석이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원자재 가격 급등을 했고 두 번째는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한 수주 감소 하락 우려 이런 게 좀 작용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오랫동안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왜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드리냐면은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실적입니다, 여러분들. 예, 굉장히 우리가 어려운 시장, 굉장히 힘든 매매를 하더라도 믿을 거는 실적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박철수 매니저님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부분인데, 자 실적 한번 보시면요, 현대미포조선 아까 이제 고점 대비 40%가량 하락을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입니다. 이제 22년 대비 올해만 보시면 되는데 22년 같은 경우는 매출액에 지금 이제 3조 6천억 찍혀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4조 1천억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무려 매출액이 10%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영업이익이죠.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74억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995억 흑자 전환 예상이 되고 있고 얘만 그런 게 아니죠. 얘도 그렇습니다. 거의 다 지금 4개 다 똑같은데 지금 매출 부분 같은 경우도 얘도 지금 전년 대비해서 20%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800억에서 3,800억 흑자 전환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뿐만 아니라 밑에도 똑같은데 결국 보시면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20%, 30%까지 증가하고 이 네 종목 공통점이 뭐냐면은 작년에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종목들입니다. 이 종목들뿐만이 아니라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대표적인 조선사 6개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다 거의 비슷한 흐름입니다. 이제 이 숫자의 폭이 크고 작고 이 차인데 지금 굉장히 큰 폭으로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삼성중공업도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합니다. 무려 얘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8,500억가량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600억가량 흑자 전환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삼성중공업 회사에서는 올해 예상 영업이익을 2,000억으로 잡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조선사, 잘 나가는 조선사들 같은 경우는 작년과 재작년에 엄청나게 많이 이미 확보해둔 수주량을 바탕으로 실적 성장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게 1월 달에 나온 기사입니다. 1월 달에 나온 기사를 보시면은 국내 조선업계 글로벌 선박 발주 점유율 38%, 중국이 49%로 1위. 이게 작년 실적입니다. 작년 실적. 근데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시면요. 한국 조선 세계 1위 탈환 2월 전 세계 물량 74% 수준. 그러니까 전 세계 전체 물량이 100%가 발주가 되었는데 그중에 이제 한국 기업이 74% 수주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1위를 탈환을 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가 공세를 위주로 계속해서 수주에 대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는데 다시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고부가 가치 선박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수주 1위를 탈환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을 거는 실적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이거는 이제 글로벌 선박 수주 잔고 및 전년 대비입니다. 자, 여기서 보실 거는 20년 1월 이후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이제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서 21년, 22년인데 20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대폭 수주량이 증가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방금 전 기사에서 보셨지만은 전체 수주량 100% 중에 74%를 우리 기업들이 지금 수주를 확보해놨기 때문에 향후 2, 3년간 수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거리를 미리 선점을 해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사실 선박이라고 해서 다 같은 선박이 아니죠. 제가 앞전에 여러분들한테 선박 설명드릴 때 굉장히 다양한 내용을 전해드렸는데 그중에서는 자동차 운반선도 있었고요. LNG도 있었고 일반 벌크선, 컨테이너선도 있었는데 이제 일반 운임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자동차 운반선이랑 LNG선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운임비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선종별 발주 비중 추이입니다. 이게 여기서 보시면은
탱커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컨테이너, LNG, 그 외 이렇게 있는데 여기 지금 22년에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36%가 바로 LNG입니다. LNG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LNG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는데 이게 나타내는 게 바로 이 표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LNG선 운임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말도 안 되게 급등한 거 지금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자, 이 수치만 우리가 볼 게 아니라 지금 최근에 굉장히 급격하게 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언제 급격하게 올랐냐면요. 21년 전후입니다. 21년 전후고 무려 4배가량 상승을 했기 때문에 LNG선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LNG선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건조하고 있는 조선사들 같은 경우는 구조적인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방금 여러분들한테 LNG 관련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천연가스 수요와 해상 물동량 증가표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 반으로 나눠가지고 여기는 지역별 천연가스 수요 전망인데 아시아, 북미부터 해가지고 유라시아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20년부터 2050년까지 급격하게 증가를 합니다. 대부분 증가를 하는데 한 지역만 감소를 하죠. 이 지역은 바로 유럽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천연가스 의존도를 낮춘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2050년까지 계속해서 유럽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 사용량이 감소한다는 내용인데 그 외 지역은 다 급격하게 사용량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 세계 LNG 거래량 및 전망입니다. 이거는 이제 에너지기업 쉘에서 나온 전망치인데 2020년 대비 2040년에는 무려 거래량이 2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매년 13%씩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LNG 수요, 특히나 이제 LNG 선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수요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LNG선 위주로 생산을 하고 있는 조선사들에게는 굉장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조선가 지수추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요. 새로 건조하는 선박 가격을 지금 지수화한 표입니다. 자, 보시면은 21년부터 계속해서 지금 이제 성과가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앞전에 우리가 조선 이제 가장 붐이었던 시기 2003년부터 2008년도까지 이때 건조된 선박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선박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25년가량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그 사이클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노후화된 선박을 폐기 처분하고 새로 배를 건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 지금은 친환경 선박 위주로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선박 위주로 지금 이제 시장이 재편이 되면서 이 선박 교체 주기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이런 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추세를 유지할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고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맨 첫 장에서 철광석 관련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이 철광석 같은 경우는요, 선박을 건조하는데 원가의 10%에서 15%가량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철광석 가격이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최근 3개월 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최근 3개월 동안 오른 게 아니라 거의 한 1년 정도 꾸준하게 올랐었는데 가장 저렴할 때 대비해서 무려 4배가량 올랐습니다. 4배가량 올랐고 이 철광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선주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후판을 만들 때 두꺼운 철판입니다. 이제 후판을 사용할 때 철광석이 주 재료인데 우리나라는 이 후판 이제 1차적으로 사용하는 재료를 중국에서 가져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철광석을 호주에서 가져오는데 호주랑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무역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철광석 수출 수입을 2년 동안 멈췄습니다. 근데 최근에 나온 기사죠. 중국 호주산 석탄 수입 전면 재개 금지령 2년 만에 해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철광석 가격의 안정화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조선사들 입장에서는 영업이익이 개선되고 실적이 증가할 수 있는 이러한 시점이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조선 솔직히 제가 길게 얘기했는데 볼 건 딱 2가지입니다. 실적하고 성장 동력 이렇게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과 성장 동력 2가지를 강조한 조선 섹터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바로 질문 타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민수 아나운서 먼저 해볼까요? 조선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아까 중국을 이기고 우리나라 점유율이 한 74%까지 엄청 많이 올라갔잖아요. 1년 만에. 네네. 근데 그게 중국이 안 좋아지면서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우리나라 기술이 훨씬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커진 거예요?
약간 퀄리티 높은 질문인데 이게 지금 저 무시하시는 그렇지 거예요?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중국 같은 경우는요, 약간 저가형 선박 위주로 이렇게 수주를 따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벌크선이라든가 네. 컨테이너선 위주로 수주를 따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기술력이 고부가 가치 선박 가장 잘 만듭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LNG 같은 경우는 저희 나라가 진짜 독보적인데 네. LNG선 중심의 고부가 가치 선박을 저희가 수주를 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사실 아까 제 맨 처음 보여드렸던 표만 봐도 사실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작년에 LNG선 발주량이 급격하게 늘었는데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수주 1위를 차지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수혜죠 저희는. 네. 예. 근데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LNG선 수요라든가 이런 게 네. 하루아침에 이렇게 안정화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한 섹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먼저 해도 될까요? 네. 그리고 그렇게 수요가 늘었는데 주가가 그 태조 이방원 한창 흥할 때 올라가고 지금은 네네. 다운사이클에 들어갔잖아요. 네네. 이유가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일단 조선이라고 하면은 경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네. 아까 두 가지 말씀드렸었는데 원자재 인상 그리고 두 번째는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수주 감소 어떻게 보면은 우려죠 이것도.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강하게 작용을 했는데 근데 사실 경기 침체 우려 같은 경우는 사실 1년 6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꾸준하게 부각되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한테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게 이제 하락폭인데 지금 어느 정도 바닥에 대부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반면에 실적 같은 경우는 올해를 기점으로 대폭 성장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지금 저는 약간 관점을 좀 달리 봐야 된다 이런 관점이고요. 분할 매수로는 그래도 지금 한 번쯤 우리가 고려해볼 만한 섹터다. 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철수 매니저님 질문 있으신가요? 어디부터 질문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물론 저도 지금 봤을 때 너무 지금 저평가 구간에 있는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담아가야 되는 맞아요. 섹터가 맞거든요. 평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대표적인 종목들이 대부분 이제 저점이 다 붕괴된 종목들이 많고 이제 반등이 아직은 나오는 듯 하면서 약간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신경을 안 써도 될지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예, 사실 매니저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적인 부분이랑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약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 오프닝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는 로봇에만 그냥 수급 쏠림 현상이 있었는데 네. 그 외적인 걸 우리가 수급을 좀 체크를 하면요.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미 증시에 따라서 반도체 좀 반등이 많이 나왔었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반도체 중심으로 반등이 좀 나왔는데 오늘 반등 나온 종목들을 보면요. 약간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언젠가는 한번 뜨는데 가장 중요한 건 요즘 이제 수급적인 우리가 흐름을 봤을 때 약간 바닥권 위주로 좀 이렇게 수급이 유입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딱 하나죠. 저가 매수세 유입인데 예, 여러분들도 이제 아까 차트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실적에 대비해서 굉장히 지금 이제 하향 중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저가 매수세 유입은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매니저님 방금 들으면서 기분 나쁘지 않으셨어요? 왜요? 로봇의 수급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네. 끝났다. 살짝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순환매를 고려해서 종목을 가져왔죠. 로봇 여전히 잘 섹터 갈 거다.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긴 해요, 로봇도. 그쵸. 그래서 이거 전략적으로 이제 접근해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송현 매니저님 그럼 좀 더 들어보면은 네네. 이거 조선주로 부담 없는 자리니까 네. 뭐 단타도 가능하다 이렇게 네네. 생각하세요? 이제 그건 박지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급이 아직까지는 조금 저조하기 때문에 단타보다는 약간 우리가 이제 조금 중장기적 관점으로 이렇게도 담아볼 수 있겠지만은 딱 가장 좋은 거는 요즘 최근 수급을 보면은 진짜 저가 매수세 위주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단타 관점에서 특히 이제 뭐 2, 3일 트레이딩보다는 저는 약간 스윙 관점으로는 그래도 조선 한번 담아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조선주, 조선 섹터 한번 별점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2.5, 3개, 2개. 제일 많이 주셨네요. 제가 제일 많이 줬네요. 3개. 3개가 제일 많이 준 거일 수가 있군요. 네. 자, 그러면 일단 민수 아나운서 왜 2개예요? 너무 적은데? 워낙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는 가는 섹터가 그쵸. 계속 가는 장인 것 같아서 다음 주는 로봇이 저는 더 갈 것 같다라는 아. 생각이 있었습니다. 굳이 조선주를 지금 시점에서 선택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맞아요. 조선주가 그래도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2개 드렸습니다. 저도 이 생각하고는 비슷해요. 구해줘 다음 주. 다음 주 섹터로 조선주는 좀 부적합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 경기민감주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네. 여러 가지를 보는데 전 저점 매수가 가장 낫지 않을까 그 관점. 그래서 3개 드렸습니다. 2.5 저보다 0.5가 적습니다.
이게 구해줘 다음 주 별점 드릴 때 제가 굉장히 고민 많이 하거든요. 저도 네. 그래요. 왜냐면은 섹터에 대한 부분들과 가지고 나온 종목에 대한 게 별점이 달라요, 개인적으로. 네. 가지고 나오신 종목은 일단 실적도 괜찮고 네. 대표 종목들 중에 제일 좋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점을 많이 드리고 싶었지만 섹터에 대한 별점에 가깝잖아요, 이거는. 그쵸. 네, 그쵸. 근데 이게 지금 사실 수급이 외국인들 수급이 거의 지금 대량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고 예. 이런 것 때문에 일단 위기감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오늘은 송일 매니저님이 가지고 나온 종목에 대해서만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종목 선별이 중요하다라고 네, 그렇죠. 해석을 해볼 수 섹터는 있을 것 일단 같네요. 네, 두개 알겠습니다. 두 개 네. 반. 일단 종목 듣고 리뷰 한번 박철수 매니저의 리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청자분들 뭐 반응은 지금 어떤가요? 댓글창에서 가장 많이 나온 네. 별점은 무려 4개. 야, 그냥 조선의 반등을 기대하면서 4개 아마 가지고 계세요. 나왔고요. 지금 네. 송일 매니저님 힘내세요. 댓글창에 계속 화이팅 올라오고 있습니다. 조선주. 워낙 예, 뭐. 역발상으로 크게 시세를 내기도 하시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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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다음 주에 큰 시세 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뭐 자극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마음에 안 드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뭐 오늘 내일 주식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이 또 좋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종목 무조건 들어봐야 됩니다. 잠시 후에 공개되니까 많은 기대 바라겠고요. 자, 그럼 성유일 매니저의 조선주 탑픽 힌트 들어보겠습니다. 예, 박철수 매니저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황했죠 제가. 예, 일단 실적도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조선을 캐시카우로 다양한 사업에도 진출하고 있는데 힌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올해 일단은 당연한 거죠. 흑자 전환 예상되는 기업이고요. 이제 조선뿐만이 아닙니다. 해양 플랜트 사업에서도 굉장히 크게 매출이 발생되고 있어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는 종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송일 매니저의 조선주 탑픽은 이제 턴어라운드 기대하는 해양 플랜트 사업 기업입니다. 자, 이렇게 조선주 들어봤고요. 이어서 박철수 매니저의 로봇 들어보겠습니다. 과연 수급의 교차는 어디로 될까요? 조선일까요? 로봇일까요? 박철수 매니저의 로봇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철수 매니저입니다. 오늘 어떤 섹터를 들고 나올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아무래도 시장에서 관심이 많은 게 이제 로봇 섹터죠.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언제 팔아야 되나 고민이 많으실 것 같고요. 또 이제 수익 실현을 좀 이제 하고 싶으신 분들은 과연 어디로 갈아타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로봇 섹터 내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 매력을 갖고 있는 종목들은 우리가 지금도 지켜볼만 하다라는 관점에서 종목까지 준비를 했으니까요. 일단 로봇 관련된 내용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장 보시면요. 최근에 이제 로봇 검색만 하면은 정말 뉴스가 하루에도 수백 개씩 나옵니다. 지금 가장 위에 보면은 쉬지 않고 일하는 로봇 관련주도 안 지치네. 정말 지치지 않고 올해 1월 달 초부터 시작해서 계속 오르고 신고가 경신하는 종목들이 계속 연일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다 지금 로봇 테마주 줄줄이 상한가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오늘도 많이 나왔죠. 자, 거기다가 자 2026년도까지 정부에서요 550조를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1조 넘는 금액이 또 이제 로봇 사업에 또 투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고요. 자, 마지막 이제 또 최근에 이슈가 되는 거죠. 삼성전자가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사실 올해 초에 한번 인수를 했다가 또 이번 주에 또 한번 추가 인수를 하면서 이게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시세를 또 추가 시세를 또 유발시켰고요. 거기에다가 동종업계에 있는 기업들까지도 주가 상승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삼성뿐만 아니라 지금 뭐 현대, 한화, 포스코, 뭐 LG 모든 대기업들이 지금 로봇주 관련된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거나 또는 지분 확보를 지금 전략을 짜고 있는 중인 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로봇 기업과 협력 관계가 있었던 기업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전반적인 환경들이 로봇주가 올라가기 굉장히 좋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급등이 나왔는데 앞으로 사실 로봇주 지금은 테마주를 좀 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불과 몇 년 전과는 좀 다릅니다. 지금은 테마주가 아니라 이제는 중장기로 봐야 되는 섹터다. 테마주가 아니다. 이런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로봇이 계속 성장하는 구조적인 이유가 뭐냐면 인건비는 늘어나고 있는데 인구는 줄어들고 특히나 이런 인력이 많이 필요한 산업들에서 인력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봇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일단 지금 이 노동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은 사실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로봇이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로봇 사업은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보시고요. 예전에는 사실 미래 산업이니까 로봇은 그래서 기대 심리로 주가가 올랐다가 또 금방 식고
씻고 다시 한번 또 올랐다가 금방 씻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됐지만 이제는 실적까지도 연동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로봇을 단순 단기 테마로 보는 게 아니라 중장기 테마로 보시는 게 맞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그래서 실제 로봇 산업은 사실 과거부터 존재를 했었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로봇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공장이라든지 현장에서는 훨씬 더 많은 로봇들이 과거부터 사용이 되었었고요. 최근에 이제 로봇 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노동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 이걸로 인해서 로봇이 해결책으로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미래 산업으로 많은 투자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실제 좌측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각 산업별로 되게 굉장히 지금 노동력 부족률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하단 표를 보시면 시간당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적인 문제인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게 로봇이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거기다 추가적으로 기술은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드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람이 일일이 다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첨단 산업이 계속적으로 발달하고 미래 산업이 발달하게 되면 로봇의 수요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로봇만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로봇 산업을 성장시키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동 로봇, 물류 로봇 또는 이런 서빙 로봇 같은 F&B 로봇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성장 중이다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제가 좀 집중해서 보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런 실제적인 표입니다. 지금 좌측표를 보시면은 전체 글로벌 로봇 기업의 매출액 대비 한국 비중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매출 비중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측 표를 보시면요. 한국과 글로벌 로봇 기업의 평균 매출액 추이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 시즌에 약간 좀 이런 매출액 추이가 약간 하락 추세를 좀 보였다가 최근 들어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적도 지금 나아지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걸 우리가 숫자로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장 또 보시면요. 자, 요 내용들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자, 우리가 보통 크게는 산업용 로봇과 서비스 로봇으로 나뉘죠. 그 이외에 기타 로봇들이 있고요. 이 중에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부분들은 일단은 협동 로봇과 물류 로봇 그리고 로봇 부품입니다. 일단 협동 로봇은 지금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도 계속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상태고요. 물류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1개월에서 3개월, 6개월 이 정도도 관심이 필요하지만 1년, 2년, 3년 장기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섹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로봇 부품 같은 경우도 당연합니다. 로봇 시장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 부품주들 당연히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로봇 부품주들도 앞으로 관심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보면 이제 전통 산업용 로봇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들은 조금씩 도태될 수가 있는 그런 단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 이 서빙 로봇 같은 이 F&B 로봇 같은 경우는 성장에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셔서 종목 선별할 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그래서 로봇, 지금 글로벌 협동 로봇 설치 대수가 급격하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2020년도 넘어서는요,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50%가 성장할 정도로 굉장히 증가율이 높았고요. 그리고 글로벌 협동 로봇 시장 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설치 대수도 증가하고 있고 시장 규모도 급격하게 늘면서 특히나 2024년, 25년대가 급격하게 또 기울기가, 성장 기울기가 높아지는 시기가 될 것 같으니까요. 중장기도 지금 미리 잡아놓기 좋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그래서 전통 산업용 로봇과 협동 로봇에 비교를 해보면 전통 산업용 로봇은 어쩔 수 없이 단점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좌측에 있는 표인데 협동 로봇보다 훨씬 더 아무래도 장점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지금은 전통 산업용 로봇이 시장에 많이 깔려 있고 공장에도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규모나 이런 것들은 많이 있지만 결국은 역전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미래를 투자하는 주식 투자자라면 일단 협동 로봇 쪽을 공략을 해봐야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우리나라의 어떤 로봇 산업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데 사실 유니버셜 로봇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이죠. 이 기업의 점유율이 엄청 높은데 이 기업은 어떻게 보면 17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락을 합니다. 파란색 표고요. 잘 안 보이시는데 우리나라 지금 두산 로보틱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조금씩 지금 실적을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유니버셜 로봇이 전체를 거의 뭐 독점하다시피 했었는데 이 시장을 우리나라가 조금씩 뺏어오고 있다는 부분이죠. 실제로 기술력도 굉장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굉장히 압도적으로 괜찮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계속 시장 점유율이 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숫자가 있다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장 또 보실게요. 자, 그리고 실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번 주에도 그렇고 올해 가장 시장에서
로봇 섹터를 가장 강하게 끌어올렸던 이슈인데 대기업이 일단 투자가 붙었습니다. 실제적인 투자요. 어떤 관련 뭐 사업을 한다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실제 투자가 들어갔죠.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초 그리고 이번 주에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추가 지분 투자까지 했죠. 자, 그래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LG는 이미 기존의 로보스타에 지분을 갖고 있었죠. 오늘 또 급등이 나왔었고요. 현대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일단 지분 투자를 해놓은 상태고 거기다가 지금 SBB 테크에 대한 관심을 보인다는 뉴스가 이번 주에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죠. 그리고 뉴로메카 같은 경우도 가장 또 대표적으로 많이 올랐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역시나 하나 계열과 지금 포스코 계열에서 관심이 있다고 하니까요. 일단 관심을 계속 둬야겠습니다. 하지만 급등이 나온 종목이니까 일단 큰 비중으로 신규 접근 좀 조심을 하셔야겠다.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고 차익 매물에 대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목표가와 손절가를 잘 잡으시고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밑에는 이제 지분 투자 이런 쪽은 아니지만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기존에 로봇 사업을 같이 한번 해봤던 기업들이거든요. 뭐 현대와 했던 동훈하나텍 아니면 삼성과 관련이 있었던 인탑스,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와 관련이 있었던 SP 시스템스, 그 다음에 삼성물산과 관련이 있던 휴림로봇 이런 기업들은 아무래도 한번 일을 같이 해봤던 기업이기 때문에 뭐 지분 투자라든지 인수라든지 이런 얘기가 조금은 더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실게요. 자, 굉장히 많은 종목이 있는데 오늘 제가 이동 중에 캡처를 해가지고 이 중에 상한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일단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섹터가 바로 로봇주였는데 들어가기가 상당히 무섭죠. 이미 너무 빨갛고 양봉이 너무 길고 막 윗골이 나오는 종목도 있으니까 신규 접근하기는 사실상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중하게 확실한 어떤 매매 전략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장을 보시면서 마지막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실제로 최근에 주가가 엄청 올랐는데 올해 초부터 그 급격하게 급등세가 가중됐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은 많은 일정들이 있다가 자, 2022년도 말을 지나서부터 2023년도 1월부터 엄청나게 증가를 했었죠. 자, 로봇 기업의 합산 시가총액이 올해 들어서 엄청나게 증가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기업의 투자들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로봇 기업들이 상장했습니다. 뭐 SBB 테크도 상장했었죠. 그다음에 보시면 뉴로메카도 상장했었죠. 로봇 기업들이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심이 없었는데 로봇 전문 기업들이 상장을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더 관심도가 더 높아진 것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로봇이 이제 여기서 드디어 우리가 관심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기대감이었습니다. 테마였고요. 단기로 올랐다가 급격하게 또 식어서 또 잘못하면 물리는 이런 중장기로 끌고 가기 위험한 테마였다면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실적이 나오고 탄탄한 상장 기업들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상도 ETF를 출시해도 되겠구나 해서 로봇 ETF까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이제 금융적인 측면에서도 로봇 섹터를 좀 단기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섹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부 지원도 일단은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뭐 정부의 지원이 있는 섹터가 안 좋을 이유는 없죠.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다만 방금 말씀드렸던 실적과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급등 종목들을 미리 따라가는 것보다는 일단 실적이 좀 그래도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 아니면 아직은 실적이 로봇 사업에서 안 나오고 있지만 기존의 사업이 그래도 탄탄하게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아니면 로봇 사업이 아직은 투자 단계여서 적자지만 적자 폭이 줄어들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먼저 보시는 게 지금과 같은 급등이 나온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장에서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장기 성장 매력이 있는 기업들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대기업과의 관계가 있는 기업들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대기업과 관계 있는 기업들을 좀 더 주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갖고 나온 종목은 순환매. 마지막에 써 있는 순환매를 고려한 전략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너무 급등한 종목들은 언제 차익 매물이 나올지 모릅니다. 특히나 이제 장중에 계속적으로 차트 보시면서 수급 보시면서 매매를 바로바로 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고 본업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매수해놓고 급락이 나와도 모르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은 증권사 시스템을 이용하셔서 자동 매매를 차라리 걸어 놓으시거나 그런 게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급등 종목 좀 자제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실적도 나오는데 지금 급등한 종목들 대비해서 주가가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위주로 여러분들 베팅하시면 차익 매물 걱정을 좀 덜 하시면서 로봇주 아직 못 사셨던 분들 이번 기회에 한번 매수를 좀 해볼 수도 있다라는 전략입니다. 네, 박철수 매니저의 로봇주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제 순환매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종목이 진짜 궁금은 합니다. 네. 일단 섹터에 대한 질문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송유 매니저. 네.
로봇 이번 주에 굉장히 짜릿했는데 일단은 뭐 별점 저 아직 안 봤어요. 안 봤는데 일단 저보단 좋을 것 같고 로봇이 최근에 좀 수급이 많이 유입됐는데 오늘이 조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기업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런데도 이제 종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윗꼬리가 많이 달렸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수급 안 보고 다음 주도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지. 네, 지금 그래서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기존에도 좀 많이 올랐던 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로봇으로 하면 딱 떠오르는 대표 종목들이 보통 대부분 상한가를 많이 갔었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기업들과 직접적인 좀 관계가 있는 기업들이 좀 상한가가 나왔었고, 약간 그전에 좀 약했던 상승률을 보였던 기업들은 윗골이 진짜 많이 달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보는 거는 오늘 윗꼬리를 그렇게 크게 안 달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움직였고 그런데 올랐지만 아직도 밸류에이션은 좀 싼 종목. 그래서 일단 오늘 윗꼬리를 좀 많이 단 종목들은 당연히 위에서 매물이 좀 누르고 있는 그런 기술적인 압박이 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종목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겠죠. 그런데 일단 오늘 장중에도 꾸준하게 좀 올랐던 종목. 그런데 아직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 대비 저평가된 종목. 이런 거라면 충분히 공략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로봇 아직 왜냐면 식진 않았거든요. 식지는 않았다. 그래서 저는 구해줘 다음 주가 오늘 좀 다르게 다가오는 게 구해줘 다음 주 하면은 다음 주에 내가 매수해 볼 수 있는 종목이나 섹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반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 또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댓글창에도 딸기님이 저는 오늘 너무 많이 고민을 하다가 하나도 못 팔았다. 매도가 너무 어려운데 다음 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또 그럴 수 있을 것 올라왔거든요. 같아요.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주?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이게 굉장히 행복한 고민이에요, 사실은. 대부분 왜냐면 오늘 왜냐면 로봇주에서는 신고가 나온 것들이 많았기 맞아요. 때문에 특히 위에 예를 들어 전고점 저항도 없고요, 네. 이동평균선도 네. 없고요, 그쵸, 매물 맞아요. 저항도 없고요. 정말 이런 게 행복한 고민일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저는 사실 상방 무조건 열어놔야죠. 차익 매물 나올 때까지는 열어놓으시고요. 네. 다만 이제 손절가는 계속 끌어올리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 매매 좀 해보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이게 증권사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요새. 그래서 손절가를 정해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도 충분히 좀 활용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실 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급락이 나올 때 못 피할 수가 있어요. 이거 계속 직업이 아닌 이상 계속 보고 있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쵸. 사실상. 그래서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자동 매매를 하셔갖고 손절가를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따라 붙이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올리는 거네요. 네, 상승이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미 밸류에이션상으로 봤을 때는 이미 비싸요. 굉장히 비싸거든요. 지금. 2차 전지도 제가 계속 그렇게 해서 못 사다가. 그래서 제가 장비주를 많이 소개를 해드린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을 때는 사실 분석 자체가 좀 예측이 좀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급이라든지 기술적인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계속 보시면서 근데 왜냐면 추세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네. 일단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데 한번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봐야죠. 위를 보면서. 그러니까 로봇은 차라리 좀 장기 투자로 마음을 먹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로봇주를 볼 때 순환매 관점이라고 일단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그러면 이제 뭐 이번 주에 올랐던 게 대기업과 연관된 종목들 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인기 있는 종목들이 올랐는데 이 두 개를 빼면 올라갈 종목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연관이 있어야죠. 네. 대기업과 연관이 있어야 된다. 네, 이왕이면요. 왜냐면은 그건 당연한 거죠. 왜냐면 대기업과 연관이 있어야 안정적인 실적도 바라볼 수 있고 그쵸. 그리고 그 자체가 상승 모멘텀이기 때문에 네. 안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굉장한 호재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막 무상증자 이런 호재랑 다르죠. 이건 근본적인 호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오늘 아까도 체크 포인트 말씀드릴 때 어떻게 보면은 대기업과 연관이 협력하고. 있는. 네, 뭐 지분 관계가 있거나 아니면 네. 기존에 같이 사업을 로봇 관련된 사업을 했던 기업들 네. 당연히 그걸 먼저 보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래. 네이버가 아니라 네? 네이버 가지고 저희 계신가요? 실시간 유튜브 말씀을 드리려다가 예. 유튜브 돌려보시면 아까 PPT 있거든요. 그거 캡처하셔서 공부를 하고 다음 주에 투자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봇주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바로 별점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주 별점 열어주시죠. 네, 지금 댓글창에서는 3개 반, 4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오, 그렇군요. 2개, 3개 반, 4개. 송유 매니저님 네. 2개 네. 복수하시는 건가요? 아니 좋은데요, 그렇지 않죠. 이건 아니 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답답해서 종목을 봤는데 종목은 좋아요. 진짜 야수의 심장을 가진 종목인데 저는 이제 이거 섹터만 놓고 봤을 때는 오늘 윗골이 달린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섹터적으로 봤을 때는 다음 주에 조정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건강한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당연히 종목은 5개, 저는 이제 로봇만 봤을 때는 1개. 예, 그래서 그 중간이 2개다. 예, 이렇게 해서 전 2개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네, 알겠습니다. 진짜 대사 보면 상당히 어려운데. 네. 자, 그럼 민수 아나운서 가장 많이 줬어요. 4개. 네, 저는 이제 로봇이 좀 대세를 2차 전지의 상승세를
바톤 터치해서 받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 그래도 좀 고점이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서 하나 뺐습니다. 저는 1.5를 뺀 게 일단 급등도 급등인데 로봇주들이 너무 대기업과 연관성, 특히 이번 주도 삼성 이야기 아니었으면 로봇주들이 올라가기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또 다음 주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상당히 뭐 귀신이나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근데 그래서 뉴로마켓은 또 상한가 같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삼성전자가 뭐 있으니까 뭐 사업을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자꾸 올라가는 건데 이 소식을 기다리고 투자하기는 너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3.5로 드렸습니다. 진짜 종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박철수 매니저의 로봇 관련주 탑픽 힌트 들어보겠습니다. 네, 힌트가 아주 간단합니다. 네, 보여주시죠. 뭐예요 이게? 노래를 불러주세요. 내가 제일 저평가. 정말 좋은 회사인데 실적이 아주 빵빵 터지는 기업인데 굉장히 저평가인 기업.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내가 제일 저평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종목은 과연 무엇일지 박철수 매니저의 로봇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진짜 오늘 두 분 모두 섹터도 섹터지만 종목이 진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종목 듣고 나면 한 별점도 한두 개 더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송일 매니저의 조선에서 종목은 뭔가요? 예, 여러분들 아까 다들 맞추신 종목입니다. 삼성중공업인데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한 3가지 정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짧게 말씀드리면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중점적으로 보여드렸던 내용입니다. 이제 수주량 증가 그리고 LNG선의 가격 상승 이 2가지 같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주력으로 건조하고 있는 선박이 LNG 운반선입니다. LNG 운반선 같은 경우는 수요도 수요인데 가장 중요한 건 가격입니다. 이제 2년 전부터 꾸준하게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수주량 체크 안 할 수가 없죠. 전 세계 LNG선 100% 중에서 80%는 우리나라 기업이 수주를 계속해서 따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계속해서 증폭될 수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제가 해양 플랜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양 플랜트 사업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실적 고성장하고 있는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뿐만이 아니라 조선을 캐시카우 바탕으로 다양한 신사업에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해양 플랜트 사업인데요. 특히나 이제 FLNG라고 이제 해상식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이제 천연가스를 추출해내는 생산 설비인데 여기서 지금 기술력이 국내 1위입니다. 국내 1위고 앞전에도 2조 원대 공사를 수주했기 때문에 이런 이력을 바탕으로 지금 이제 특히나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바탕으로 천연가스 시장이 재편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 더해줄 수 있는 기업이고요. 세 번째는 흑자 전환의 시작입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35%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영업이익이 메인인데요.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1조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실적 성장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종가가 4,910원인데요. 4,910원부터 4,830원 그리고 목표가는 5,300원 손절가는 4,55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 일단 목표가는 일단 5,300원, 손절가 4,550원으로 제시됐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님 삼성중공업으로 종목을 들어보니까 네. 별점 2.5에서 한 몇 점으로 올라갑니까? 4로 갑니다. 1.5나 점프. 이렇게 종목이 근데 왜냐면 중요합니다. 그 4대 기업 중에 유일하게 흑자 전환이 기대되는 종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장기 포트폴리오에는 반드시 좀 넣고 싶은 종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삼성중공업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이제 박철수 매니저의 로봇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제가 로봇 관련주 SBB테크도 소개해드렸었고 그다음에 SPG도 소개해줘서 급등이 나왔는데 상대적으로 좀 비싸긴 합니다. 근데 네. 조심해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한 번 더 추천드리러 갖고 나왔습니다. 인탑스. 사실 한 번 추천드렸었어요, 제가. 인탑스 예. 추천드리고 오늘 급등이 드디어 나와줬는데 아직은 밸류에이션상 상당히 매력이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IT 하드웨어와 그리고 이런 가전제품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지금 기존 사업부가 너무 탄탄해요. 기존 사업부만 봐도 지금 저평가예요. 거기에 지금 로봇이 붙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자, 기존 사업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삼성전자와 주 거래인데 우리가 아는 갤럭시 A와 갤럭시 M 시리즈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그래서 그 고객사 내에서 시장 점유율 1위거든요, 얘네가. 여기서 시장에서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캐시카우가 확실한 기업이다. 여기서 일반 로봇주보다는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안정성을 제대로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역시나 삼성전자와 협력 기대감입니다. 일단 미국에 있는 이제 베어 로보틱스라는 회사와 서빙 로봇을 독점 계약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일단은 지금 삼성전자가 이번에 웨어러블 제품을 출시한다는 기사를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회사와 이미 연구 단계부터 관계가 있었던 회사가 바로 인탑스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독점으로 계약을
투자를 따낼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평가를 업계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 삼성과의 관계는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작년에 영업이익이요 1,420억 원이었어요. 그 전년도가 800억 원대밖에 안 됐었거든요. 영업이익이 극단적으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별로 오르지 않았다. 이런 것도 매달리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실적 기존 사업의 실적만 보더라도 PER이 지금 한 7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극저평가인데 거기에 우리 이 로봇 사업까지 밸류에이션이 얹혀진다라고 한다면 지금 분명히 밸류에이션은 리레이팅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신 이 박스 안에는 분명히 움직여서 상단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37,600원부터요. 38,450원으로 제시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지금 정해드린 어떻게 보면 작년 4월 고점분입니다. 43,000원 구간으로 제시를 해드리겠고 손절가는 36,500원을 매물대 저항 고려해서 잡아드렸습니다. 네, 순환매 고려했을 때 종목은 인탑스였습니다. 목표가 43,000원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구해주 다음 주 두 가지 섹터 두 종목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의 네이버 밴드 무료 방송 한번 안내 들어봐야 되는데요. 이제 송유 매니저님 같은 경우 아까 제가 2차 전지 그렇게 캐물었는데 일단 종목은 공개 안 했어요. 네. 밴드 가면 있는 거죠. 밴드도 아직 안 올려놨는데요. 예.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관점에서 어떤 종목들, 특히 이제 어떻게 우리가 매수 판단 기준을 성립을 해야 되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 시장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풀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밴드에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송유 매니저 네이버 밴드 통해서 좋은 종목, 2차 전지 내에도 좋은 종목 있으니까 좋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박철수 매니저님은요? 네, 오늘 시장에서 가장 핫한 로봇 섹터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추천주로 인탑스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관련되는 이 정보들과 내용들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고요. 네. 매주 일요일 날 여러분들께 다음 주 주간 증시 일정을 굉장히 상세히 정리해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밴드에 박철순이라고 검색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저와 함께 소통하시면서 다양한 정보 받아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 밴드 통해서 박철수 매니저 검색하면은 또 밴드 통해서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으십니다. 네, 구이주 다음 주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섹터 레드앤블루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번 주 금요일 오늘 시장 마감이 되고 다음 주 주도주가 바뀔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뭐 로봇, 반도체 다양한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섹터 레드앤블루 통해서 함께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구해줘 다음 주 별점 정리부터 보겠습니다. 이민수 아나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구해주 다음 주 박철수 매니저, 송유일 매니저 두 분의 다음 주 섹터와 함께 별점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박철수 매니저, 로봇을 선택했습니다. 별점은 15점 만점에서 9.5점을 받았고요. 로봇 산업을 단기 테마가 아닌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분야로 봤는데요. 대기업 또한 로봇 산업에 투자하고 있는 점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또 로봇 업종의 시가총액이 급증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지원을 이어가고 있는 점을 투자 포인트로 봤습니다. 관련 종목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실적 성장이 기대되고 대기업과 관련되어 있으면서 중장기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그런 기업을 봐야 한다고 하는데요. 관련 탑픽으로는 실적의 본격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 인탑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기존 사업의 안정적인 실적이 견인되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협력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고 하네요. 네, 다음은 송유일 매니저, 다음 주를 구해줄 섹터로 조선을 가지고 왔습니다. 천연가스의 수요와 해상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투자 포인트로 봤는데요. 별점은 15점 만점에서 7.5점을 받았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삼성중공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올해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고요. 해양 플랜트 사업도 순항 중에 있다고 합니다. 수주량이 증가되고 LNG 운반선의 가격이 상승된 점을 또한 그 투자 포인트로 꼽았는데요. 목표가는 5,300원, 손절가는 4,550원을 제시했습니다. 네, 다음은 섹터 레드앤블루와 함께 다음 주 힌트도 얻어보도록 할게요.